여러분의 미래를 예상하고 싶으신가요? 미래 예상 적중률 90%의 미래 감정법과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일하는 책상을 둘러보세요. 더러운가요? 아니면 깨끗한가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 부자들의 집이 유독 깨끗한 이유와 방 정리만으로 가난 탈출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왜 방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며, 이번 영상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청소하고 어떤 곳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현재 레벨을 알기 위해서는 5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설명할 때 가장 최상급의 레벨을 5레벨, 최하급의 레벨을 1레벨로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방의 분위기입니다. 밖에 있다가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직감의 영역입니다. 느낌이 풍요롭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 정도라면 가장 최상급의 레벨 5입니다. 하지만 황홀할 정도의 방에서 생활하신다면 이미 최상의 부를 이루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며, 상태가 좋은 분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레벨 4로 상당히 좋은 상태이며, 아무 생각이 없는 정도는 레벨 3, 또 그 다음은 의욕 저하가 일어나고 쉬어도 편하지 않은 정도가 레벨 2, 구토가 나올 정도로 느낌이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의 상태가 레벨 1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청결 입니다. 공기조차도 청결할 정도로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청결할 정도가 레벨 5입니다. 청소 전문가가 청소한 정도로 깨끗한 정도가 레벨 4. 언뜻 보면 깨끗하지만 구석에는 먼지가 있고 세제를 묻혀서 닦아야 할 정도로 오염물질이 있을 정도는 레벨 3. 보이는 것도 더럽고 몇 년간 청소하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가 레벨 2. 무언가가 안 묻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방이라면 레벨 1로 최하급입니다. 보통은 마약 범죄자라든지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의 방이 레벨 1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방치도입니다. 타인을 위해서조차 방치해 놓은 물건이 없는 상태는 레벨 5. 나를 위해서 내가 자주 쓰는 물건도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지 않은 상태가 레벨 4. 버려야지라고 생각한 물건이 1년 이상 방치되어져 있다거나 수리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1년이 넘어서도 방치되어져 있는 정도는 레벨 3. 버려야 할 물건들이 베란다나 창고에 처박혀 있는 상태는 레벨 2.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상태는 레벨 1입니다. 청결도와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은 다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통일감입니다. 타인이 방문했을 때도 생각해서 통일감을 주고 환대하는 분위기의 방일 때는 레벨 5.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의 통일감을 준 상태는 레벨 4. 통일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조화롭게 맞춰진 상태는 레벨 3. 물건이나 분위기 전부 제각각 따로 노는 상태가 레벨 2. 어수선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로 통일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레벨 1로, 아마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전부 다 낮다면 통일감 레벨도 99%의 확률로 낮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물건의 양입니다. 딱 필요한 정도의 물건만 있으며 모든 물건을 전부 다 사용하며 애정이 있는 물건들만 있는 상태가 레벨 5. 수납 공간이 여유롭고 남을 정도의 물건의 양만 있는 상태는 레벨 4. 수납 공간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의 수납이 불가능할 정도의 물건이 양이 많다면 레벨 3. 수납 공간조차도 부족해서 바닥에도 물건이 널브러져 있을 정도라면 레벨 2. 물건이 베란다나 창고 혹은 집 밖에 복도에도 있을 정도라면 레벨 1입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쓸데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버리지도 않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사들이며 돈도 낭비하며 심지어 공간까지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아낀다면서 물건을 버리지 않는데 사실 그것은 물건을 아끼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집이 가장 비쌀 건데요. 그 가장 비싼 것을 돈을 써서
훼손시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일과 돈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지만 방정리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인간관계, 부부, 자녀 등의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과 사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은 책상, 컴퓨터, 가방, 책장입니다. 여러분의 책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서류나 기타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하지는 않나요?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당신의 업무가 과다해져서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책상의 난잡함은 업무 능력의 저하를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서류 역시도 정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상 위가 깔끔하고 서랍장 안에도 업무와 관련된 것들만 있으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업무 효율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책상의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컴퓨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바탕화면을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콘과 파일들이 꺼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일까요? 특정 파일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라더니 이제는 하다 컴퓨터 파일 정리까지 하라고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과 관련된 파일들을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도 껌종이, 영수증, 길에서 받은 전단지, 약봉지 등등의 쓰레기가 들어있지는 않나요? 업무가 과다한 사람일수록 가방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방은 필요한 물건 외에는 넣지 않고 늘 가볍고 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책장은 당신의 지적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장이 아예 없다거나 몇 년째 책의 목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사고가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장에 5년 전, 10년 전에 구입한 책들이 빼곡하진 않나요? 이 책들은 명작이야 두고두고 봐야 되는 책이라고요? 가장 최근에 그 책을 열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몇 년간 보지 않은 책들이라면 헌책방에 팔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책들로 변경해보세요. 책장의 책도 역시 읽어야지 그 쓰임새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과 내 사업의 미래를 알려면 4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분명히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청소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인정을 하건 못하건 단순하게 청소의 문제, 청결함의 문제,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로는 금전운, 즉 돈에 관한 미래를 알려면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그리고 지갑과 화장실을 봐야 합니다.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는 돈 관리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의 크기에 비해서 물건이 넘쳐난다는 뜻은 지출 관리를 정상적으로 못한다는 의미가 되며 낭비와 충동 구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리정돈이 불가능한 상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는 수입과 바닥 면적은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입이 높으면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바닥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집이 좁은 걸 어떻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더더욱 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넓은 부자들도 없는 물건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지갑은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갑이 너덜거린다거나 포인트카드 혹은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돈이 들어가야 될 곳에 엉뚱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부터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부자들도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도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건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음식점 화장실, 그리고 파리가 날리고 있는 사무실이나 음식점의 화장실을 비교해 보세요. 또한 부잣집 화장실과 가난한 사람의 화장실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문 닫기 직전에 음식점이나 사무실의 경우 악취가 날 정도로 더럽지만 좋은 곳일수록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책에서는 화장실은 누구나 필요한 장소이고 화장실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장실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겸허한 마음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 겸허와 감사 없이는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방과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정확하게는 나의 상태를 인지하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당장 실천해보세요. 방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운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부분을 줄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쾌적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 서적과 동기부여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